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당신의 노후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퇴직 후에는 돈 걱정, 건강 문제, 인간관계 단절 등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라면 과연 당신의 노후는 안전할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퇴직 후에도 무너지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후를 망치는 행동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20가지 행동과 바꿔야 할 사고 방식을 통해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계획 없이 막연히 살아간다. 퇴직하면 쉬고 싶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이 커지고 경제적 불안도 커집니다. 노후 계획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다 보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돈을 관리하지 못해 금방 생활이 불안해집니다. 사회와 단절되면서 외로움이 커집니다. 바꿔야 할 사고 방식으로는 퇴직 후에도 목표가 필요하다. 미리 생활 계획과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할 일이 있어야 노후가 건강해진다. 노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 전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건강을 뒷전으로 미룬다. 젊을 때는 돈이 우선이고 건강은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됩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병원비 부담이 커져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야 할 사고 방식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운동과 식습관을 지금부터 바꿔야 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돈도 의미가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젊을 때 벌었던 방식대로 돈을 쓰다 보면 퇴직 후에는 금방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소득이 줄어든다는 걸 고려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노후 파산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관리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돈이 부족해지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집니다. 바꿔야 할 사고 방식으로는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한다. 연금과 저축을 철저히 계획해야 한다. 고위험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 노후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무리한 투자나 큰돈이 들어가는 소비를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한다.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외로움이 커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고 위급 상황에서 곤란해집니다. 노후 생활이 지루하고 단조로워집니다. 바꿔야 할 사고 방식으로는 사회적 관계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동창회,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돈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많은 부모들이 퇴직 후에는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챙길 차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본인의 삶이 바쁘고 부모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바꿔야 할 사고 방식으로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자녀와의 관계도 편안해진다. 자녀와는 경제적 관계가 아닌 감정적 유대가 더 중요하다. 노후에는 자녀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퇴직 후에도 과거의 직책과 권위를 유지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예전의 사회적 지위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직책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났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과거의 명함을 들고 다니거나 예전 직급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권위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직의 리더가 아닙니다. 퇴직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직책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한다. 퇴직 후 많은 시간이 집에서 보내지게 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배우자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노후가 괴롭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노후를 함께 살아갈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를 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무심한 태도가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우겠어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노후 생활은 점점 단조롭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에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결제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뇌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노후가 정체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인생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됩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고 낭비한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젊었을 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금방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절약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씀씀이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정 관리 방법입니다. 돈을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노후에도 빚을 지며 살아간다. 퇴직 후에도 빚을 지고 생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재정 관리 방식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출이나 카드 빚을 계속 쌓아가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가급적 빚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빚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돈은 최대한 저축된 자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고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도 똑같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부모 자신의 삶은 무너지고 자녀 또한 독립심을 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한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보다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결국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만을 가진다. 노후 생활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저 사람은 퇴직 후에도 돈이 많다. 내 친구는 자식들이 더 잘 챙겨준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된다면 노후의 삶은 만족감보다는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요소들입니다. 비교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작은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며 건강 관리를 미룬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특히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의미가 없고 즐겁게 보낼 시간도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 노후에는 때때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남에게
신세질 나이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후에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사회복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TV나 보면서 하루를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의미 없이 흘러가고 삶의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회사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이 정해졌지만 퇴직 후에는 스스로 일과를 계획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전날 미리 내일은 이런 하루를 보내야겠다라고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다뤄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노력은 노후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퇴직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구나.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삶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도전하고 배우는 것이 당연했지만 퇴직 후에는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이 탓을 하며 스스로를 가둬버린다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자신이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결정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옛날이 더 좋았어.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면서 현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현재를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지혜를 쌓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인생이 불만으로 가득 찬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더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해라고 생각하며 현재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이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좋은 날씨를 만나는 순간까지도 모두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노후를 불만으로 가득 채우느냐, 감사로 가득 채우느냐는 결국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후에는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면서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불안한 노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투자하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쓰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잃는다. 퇴직 후에도 배움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배우는 것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노후의 삶은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위험합니다. 퇴직 후에 삶은 우리가 젊을 때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역할이 없고 경제적인 변화가 찾아오며 사회적 관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0가지 행동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노후를 망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돈, 건강, 인간관계, 삶의 의미까지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꾼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우선하며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유지하며 불안한 노후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것인가?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후회 없이 행복한 노후를 시작할 때입니다.